가는 출근길에 자동차가 시동이 꺼지고 물에 잠겨서 뭐 보험 처리가 안 돼, 뭐 그런 폐차된 차고 뭐 이렇게 해서 문제는 무서운 거야, 이 사람이. 겨제시티가 무슨 갱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 중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가지고 내가 아는 형이랑 같이 둘이 나가서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헤이딜러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제안이 들어왔을 때 거기 딱 있더라고요. 박찬욱 감독님이 찍은 광고. 그래서 이거는 해야 된다. 이제 고등학교 선배님이기도 하고 깐느에서 또 큰 상도 받으시고 대단한 감독님이 하신 데잖아요. 그것도 광고 모델도 한소희 씨도 나오고 김혜수 씨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또 이런 거 묻어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헤이딜러 광고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광고를 하긴 좀 뭐하고 일단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사람들은 다 누구나 사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공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로 나눠지죠.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 그게 X축이고요. Y축은 이동하는 공간이냐 머무는 공간이냐, 이걸로 저는 나눠서 4등분을 하는데, 하여튼 이 사적인 공간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힙합 가수들 공연이나 이런 걸 보면은 후드티를 많이 뒤집어 쓰고 나오잖아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후드티 모자를 많이 눌러 쓰고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저는 주거 환경하고도 좀 상관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힙합이라는 음악 자체가 흑인 슬럼가에서 나온 음악이잖아요. 근데 흑인 슬럼가는 주거 환경이 되게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많고 집은 좁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만한 공간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보통 내 방이 있으면은 방의 벽들이 나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프라이빗한 그런 사적인 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데, 흑인 슬럼가는 그게 안 되니까 벽 대신에 이제 후드티 모자를 푹 눌러 쓰면은 이 모자가 옆에서 가려주잖아요. 내 얼굴을 가리고 나를 은폐하고서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그러면서 이제 심리적 안정감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흑인 가수들은 보통 이 야구 모자도 많이 쓰고 나오잖아요. 야구 모자 쓰면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처마 없는 데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처마처럼 야구 모자 캡이 나와 있고 후드티 모자를 딱 뒤집어 쓰면은 이렇게 딱 네모나게 내 눈앞에 조그마한 공간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숨어서 마치 창문으로 바깥을 구경하듯이 자기를 숨기고서 바깥을 보는 그런 심리적 안정감을 취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시야가 좁으니까 노래 부를 때도 보면은 자꾸 두리번거리고 팔도 젖고 막 이런 식의 그 제스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사는 공간에 사적인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패션이라든지 뭐 춤의 형태나 이런 것들도 결정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나만의 공간이 필요한데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가장 나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받는다고 생각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저는 출퇴근 시간 지하철 아닌 것 같아요. 만원 지하철에 들어가면은 바짝바짝 붙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보통 심리적으로 45cm 이내에는 아주 친한 사람이 아니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이라든지 연인 사이에만 45cm 이내로 들어오는데, 지하철 타는 순간 막 10cm 앞에 놓여지게 되는 일이 생기죠. 내가 선택하지 않고 원하지 않은 사람과 가까이 있어야 되니까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고 나의 공간으로 숨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이어폰을 낍니다. 청각을 차단해서 나만의 공간으로 숨어 들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열심히 쳐다보죠. 스마트폰에 있는 가상 공간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대중교통에서는 나만의 공간을 가지기가 정말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삽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면은 그 자동차 실내 공간만큼이 내 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회 초년생이 되는 사람들은 보통 집을 사기 전에 먼저 자동차를 사고요. 자동차를 사면은 맨 먼저 하는 일이 시커먼 선텐지를 유리창에 바르죠. 그래서 그 안에가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긴 내 방이기 때문에 유리창을 까맣게 만들어서 그걸 벽으로 만들고, 내가 안에서 밖을 보는 건 괜찮지만은 밖에서 안을 보는 건 안 된다, 그런 거죠. 보통 한 도시에서 전체 면적의 서울을 예를 들면은 14% 정도가 도로가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자동차를 사게 되면은 그 14%의 도로가 다 내 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죠. 3평짜리 내 방이 하나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로도 쓰고, 만약에 내가 자동차가 있으면 한강시민공원에 주차를 하게 되면은 한강뷰를 딱 누릴 수 있는 내 방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새로 신차를 사는 건 되게 비싸죠. 근데 이럴 때 중고차를 사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내 면적은 똑같고 바깥 경치도 똑같습니다. 이 도시 안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내 방을 만드는 방법은 중고차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중고차를 사는 거는 친환경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건축에서 누가 저한테 가장 친환경적인 건축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기둥식으로 건물을 지은 게 가장 친환경적이다 얘기를 해요.
건축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벽식 구조와 기둥식 구조. 근데 살다 보면은 가전제품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게 돼요. 뭐 가스레인지도 커지고 냉장고도 커지고.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에 이사를 가게 되면은 그 부엌이 작기 때문에 생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때 벽을 하나 트고 방을 없앤 다음에 부엌을 확장해서 쓰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는 다 벽식 구조이기 때문에 벽을 부수는 게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만약에 기둥식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었다면은 뭐 20년, 30년 지나도 사실은 이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부수지 않고선도 계속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100년 넘게 건물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기둥식으로 건물이 지어져서 오래 쓰는 대표적인 사례가 소호입니다. 맨하탄의 소호 지역은 한 100년 전에 공장 건물로 지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럼 공장은 기계를 놔야 되니까 기둥 간격을 넓히고 천정고도 높게 하고 화물 엘리베이터도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1950년대에 이 공장들이 다 망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비어있는 공간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로프트로 개조해서 쓰거나 아니면 전시장이나 사무실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인데도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쓰는 거죠. 뉴욕에서는 신축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이런 오래된 건물에 들어와서 사는 게 더 고풍스럽고 멋을 아는 사람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는 존 F 케네디 주니어 같은 사람, 이분은 뭐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신축 아파트에 살지 않고 트라이베카라고 하는 그 오래된 벽돌 건물이 있는 지역에 가서 살았어요. 트라이앵글 빌로우 캐널 스트리트라고 해서 그 어떤 특정 지역을 남쪽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 오래된 건물로 되어 있고요. 비욘세하고 제이지, 테일러 스위프트, 저스틴 팀벌레이크, 해리 스타일즈 이런 분들이 살아요 여기에. 트라이베카는 뉴욕에서 가장 비싼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에서 사례를 찾는다면 성수동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성수동의 많은 건물들은 공장이나 창고였다가 지금은 카페나 전시장, 사무실 공간으로 잘 쓰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신축을 안 해도 되니까 부술 때 나오는 산업 폐기물도 일단 안 나오고 새로 지을 때 필요한 시멘트나 철강의 소비를 줄일 수가 있어서 탄소 배출량을 결국엔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친환경적인 건축은 기둥식 건축물입니다. 자동차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선택은 중고차를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년에 90만 대의 차가 폐차가 됩니다. 이게 차가 폐차될 때 납, 수은, 카드뮴, 각종 기름들이 나오게 되죠. 이것들이 또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중고차를 사용하면 이러한 환경 오염을 줄일 수가 있고요. 새롭게 차를 만드는 게 줄어드니까 그만큼 철강과 고무와 유리의 소비를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차보다 중고차를 오래 쓸수록 사실은 환경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고차 사업 자체가 ESG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고차를 사용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자동차 안에서 제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고를 때 올해에 나온 신차를 고른다면 몇 개의 대표적인 회사들의 몇 개 안 되는 차들만 있는데 그게 만약에 뒤쪽에 있는 히스토리로 쭉 따지게 되면은 그 종류가 수십 배가 늘어나는 거죠. 그 안에서 제가 고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신차가 신축 아파트라고 한다면 중고차는 강북의 고풍스러운 그런 빈티지 스타일의 단독주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중고차들을 불안감 없이 거래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게 헤이 딜러의 의지입니다. 그 박찬호 감독님이 만드신 그 광고 보면은 이제 숨길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투명하게 정보가 모두 공개되는 이 시대에 이거를 잘 정리해 놓은 헤이 딜러를 통해서는 훨씬 안전하게 차를 구입할 수 있겠죠. 불시행 거래의 종말을 선언한 거죠. 헤이 딜러라는 기업을 보면은 시장 자체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기업입니다. 헤이 딜러가 시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혁해서 누구나 쉽고 편하게 사적인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더 앞당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저는 있죠. 미국에서는 다 중고차만 샀어요, 저는. 거기는 진짜 중고차 문화가 엄청 잘 발달돼 있죠. 제 친구도 약간 자동차를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어느 날 차를 몰고 왔는데 1966년 쉬보레 무슨 모델이에요. 근데 겉으로 보면 깨끗해요. 그리고 마일도 뭐 몇 마일 안 뛰었고 한 3만 마일 정도? 그러니까 거기는 훨씬 스펙트럼이 넓죠. 저는 제가 미국 가서 제일 처음 탄 거는 중고 렉서스를 탔었고요. 제가 아는 형이 타던 차를 물려받아가지고 중간에 제가 뭐 다른 차도 그러니까 그때 제 기억이 나요. 이 중고차를 샀는 돈이 없어가지고 어떤 중고차를 새로 샀는데 차가 2대가 필요한 거예요. 집에서 집사람도 써야 되고 저도 써야 되니까 출퇴근할 때. 그래서 샀는데 원래 가격보다 한 30% 싸게 나온 거예요, 이 차가. 저지시티라고 그래가지고 그 미국에서 정말 그 범죄율 엄청나게 높은 동네가 있는 거예요. 차를 샀어요. 가지고 내가 사가지고 몇 번 탔는데 가는 출근길에 자동차가 시동이 꺼지고 그래가지고 기록을 뒤져보니까 뭐 물에 잠겨서 뭐 보험 처리가 안 돼 뭐 그런 폐차된 차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 그게 아니고
할아버지가 뭐 돌아가셨는데 거기 그 차를 자기가 인수한 거다. 하여튼 뭔가 되게 여기서 걱정하는 그 히스토리가 명확하지 않은, 이게 정말 엄청난 사고를 당했던 차인데 그걸 싸게 뭐 도둑 맞은 작물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등록이 안 됐어요. 제가 차를 산 다음에. 그래도 그분 좀 착한 분이어가지고 다시 반납을 해줬어요. 근데 다시 그 반납을 받아줬는데 문제는 무서운 거야. 이 사람이 겨제시티가 무슨 갱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무서워서 그 중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가지고 내가 아는 형이랑 같이 둘이 나가서 차 주고 그다음에 돈 받아갖고 왔는데 그 받을 때에도 이게 위조지폐일 수 있잖아. 그래서 위조지폐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거기에 또 위조지폐 감시하는 까만색 펜이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한 장 한 장 그 100불짜리를 다 체크해가지고 비춰보고 그러고서 다시 반납한 적이 있어요. 재미난 에피소드네. 이래서 중고차 히스토리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명확, 그게, 근데 헤이 딜러는 그걸 해결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 거를? 그래서 헤이 딜러가 광고 카피 보니까 그 자동차의 숨은 이력을 찾는다는 데 집중한다는 거예요. 진짜 저도 한번 당해봐서 알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어쨌든 집을, 그 당시엔 제 입장에서는 집은 살 여력이 안 되고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비싼 물건이 자동차잖아요. 이게 어떠한 이력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사기당하기가 십상인 것 같아요. 정말 그 시절이 정말 나한테는 힘든 시절이었어 진짜. 네, 이번 시간에는 오래된 건축과 중고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